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인생 2막을 돕는 하프타임 디렉터 송철호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스타트 경영 우리 캠퍼스의 김형환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과 사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인 기업 CEO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위에 제 미래를 위해서 다시 이제 또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주고 도전을 주신 분이라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도전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교수님 본인이 간단하게 하고 계신 일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1인 기업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하는 역할, 코칭하는 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질문과 문제와 결핍과 갈등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많이 헤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하고 있고, 1인 기업 CEO라는 5조짜리 경영과정 운영하고 콘텐츠 코칭 과정 운영하고 이렇게 몇 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뭐 여기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영업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서 이분들을 돕는 역할을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모습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직장 생활에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 생활도 꽤 했죠.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뭐 직장을 떠나고 안 떠나고를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사업처럼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회사는 좋아하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일 벌린다, 뭐 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90년대니까 중국에서 학부에서 중국어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일을 그냥 공장이나 관리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일을 벌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꾸 사업에 관심도 기울이고, 그때는 이건 내 회사야, 사장님 회사야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이왕 한 건데 잘 돼야지.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스탑토이, 라이타, 그때는 가발 공장, 그런 공장이잖아요. 하면서 이제 스스로 경영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체험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일을 버리지 않거든요. 지금 시키는 일도 하기 힘들어 근데 죽겠는데. 그거는 직장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런 도전이나 생각이나 고민이나 갈등을 하지 못하게 매월 돈 주죠. 그 다음에 또 갈등 같은 거 없이 승진을 주죠. 서로 경쟁시키죠. 이러면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어쩌면 직장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곳이기도 해요. 네,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게 된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불티나라는 회사에 이제 오래 있었는데. 잘 알죠. 예. 라이타.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장님이 이제 비자금 갖고 어디 가서 공장 하라고.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멀고 연락도 안 되고. 근데 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물어물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 직원들 뽑고 제조하고 수출하고 하는 일들을 한번 혼자서 몇 파트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또 하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런 걸 좀 그 사장님한테 참 감사하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줘서. 근데 뭐 그분이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준 건 아니고 나는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게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다른 직장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답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약간 리스크를 넣는 게 손가락질, 편견, 남들이 보는 그런 의견, 시각들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만 자유로우면 꼭 직장을 나와야 된다라는 것보다 난 직장이 있을 때부터 사장처럼 하면 그럼 아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장이 불편해서요. 사장님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은 생존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존이라는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네.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내가 생존을 통해서 살았어, 죽었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 노력 중에 그런 노하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장이었죠. 제조하고 그때는 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냥 뭐 내가 뭐 공대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한 제품을 가지고 1층에서 6층까지 모든 그 백화점에 우리 제품이 다 들어가고. 그 나는 이제 그 백화점 관리하는 거 언제 알았겠어요? 다 배우면서 하는 거지. 근데 그 배우면서 안 했던 일이니까 배우면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일이니까 해요, 안 해요? 해야죠. 하죠. 하지.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갔는데 저는 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매뉴얼로 좀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이제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그 매장의 매출보단 나가서 교육해서 받는 돈이 더 많아지고 우리 회사는 막 이익이 별로 안 나는데 옆에 다른 사무실 회사도 도와주다가 보니까 그런 영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내가 그래도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어로 중국인들한테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중국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알아듣는 걔네들이 더 대단한 거지 내가 볼 때. 근데 걔들도 그 사람들도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10억을 벌었어 안 벌었어 이거보다 중요한 건 10억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뭘 남겼어. 저는 좀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뭐 책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탁이 들어오고 대부분 왜 컨설팅 하시면서 사실 교육이 반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교육비를 딱 받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직원들 교육하던 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일어나 앉아 뭐 이런 교육부터 백화점에 가면은 서비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언제 배워봤겠어요? 이제 어깨너머로 한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 서비스 교육 시키다 보니까 우리 매장이 잘 되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홍콩의 미치코 런던이라는 의류 매장을 했었거든요. 직원들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니까 이제 백화점에서 야, 너 되게 잘한다. 너 우리도 교육해달라. 그 돈 달라. 그 돈 줄게.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비가 우리 매장 매출보다 많아지는. 그러니까 사실 공장에서 교육도 사장이 나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 그때는 이 직원들을 뽑는 게 어려워서 공장 오픈하기 전에 미리 뽑아요. 설비도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애들이 있는 거야. 급여가 낮으니까 급여는 주는데 그 애들이 일도 안 시키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가 그 직원들 중에 중국어 제일 잘했고 그래서 내가 교육하자. 그래서 애들 데려다 놓은 거야. 애들은 또 되게 좋다고. 좋아요. 사실 교육을 따지면 내가 취업하기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심부름센터. 그 알바를 4년 내내 했어요. 근데 좀 잘했어요. 그게 말이 심부름센터지 흥신소거든. 근데 내가 잘한 거는 내가 하면서 이러면 돈이 되겠네? 는 거를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교육을 했어. 나보다 더 나이 많고 예비역 선배들 앉혀놓고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그때 뭐 강의가 아니고 약간 돈맛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알바니까 나가서 뛰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일이구나. 이것도 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도 뭐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 거는 이제 홍콩에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업을 할 때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한인회 회장님이 내일 아침에 너 7시까지 홀리데이 호텔에 오라고. 그래서 그냥 무척 갔더니 강의하라고. 그때 막 다 청바지에 막 주머니 덜렁덜렁 있는 그런 옷 입고 있을 텐데. 근데 누가 왔냐면 서울에서 사절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왜 해외 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사절단들 왔는데 이제 다 노인네들 앉혀놨는데 뭐 강의하라고. 그때 강의했던 게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빡세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무역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청 무슨 청장,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능률협회 회장도 거기 앉아있었고 뭐. 근데 나는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서 그때 홍콩에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협회에서 그렇게 교수로 활동을 했던 게
그런 계기가 됐던 거지. 이게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나도 그렇게 살 줄 몰라. 보통은 요즘에 보면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하면 맞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네, 무슨 뭐 강사 과정을 하는 네. 뭐 이런 걸 근데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하는 강의안이 다 남의 거. 그래서 아니 남이 만든 그 PPT를 살려고 거기 들어가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저에게는 사업도 하면서 그런 영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콘텐츠를 굳이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매뉴얼도 만들게 그렇지. 되고 그것이 강의 콘텐츠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나는 중국에서 공장 그때 공장이잖아요. 지금 뭐 7개를 세웠거든요. 야. 그러니까 공장 7개를 법인 설립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중국 복잡해요. 그래서 어디 회사에 맡기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7개를 저는 다 제가 혼자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야, 이거 돈 되니까 너 이거 한국 회사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 근데 그게 브로커였어.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왜 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죠. 조선족 분들은 잘 못 믿고 뭐 맞아요, 중국인은 맞아요.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기는데 이 일이 누구한테 어떤 콘텐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브리핑을 했더니 해달라고. 네, 네.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해주거나 강의를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지.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합지졸이지. 준비도 안 됐고 자격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그때 꾸준하게 그러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그 교수님 그 CD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제 누가 이제 강의 녹음해갖고 CD에다 네. 구워서 테이프가 많았어. 다단계에 있는 분들 테이프 듣고 왔다고. 제가 교수님을 처음 그때 그렇게 뵌 게 중국에서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은 저를 모르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러 이제 중국에 가서 어느 호텔에 있는데 호텔에서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테이프나 뭐 이런 것들 CD가 그때 내가 팔았어. 예, 쭉 있었고 그때 그 한국 상일 뭐 그런 쪽에서 근데 아마 교수님을 그때 모셨을 거예요. 그때 있었다는 거를 난 지금 처음 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중국에서 이제 그때 나쁜 사람이네. 어느 지역에? 그때가 거기가 뭐 아마 위에나 천진 이런 데일 거예요. 거기가 청도에서 내서 예, 아. 청도에서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쪽이었었어요. 예. 그게 맞아요. 거기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중국을 잘 알고 네. 또 가기도 하고 또 한국 기업들을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그 위에 그쪽에 한국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장장들이 다 제 선배예요. 제가 이제 중국어과 나왔고 이제 그 선배들이 거기서 직급이 높아서 총경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야, 너 좀 한번 알아. 근데 이제 그런데 강사료도 많이 못 주고 알잖아 형편을. 그래서 내가 짠 게 뭐냐면 이렇게 중국 지도를 보면 밑에 청도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네. 그럼 청도에서 위에까지 가는 과정에 내에서 무슨 도시들이 있어. 그럼 그 도시들이 옮겨가는 건 택시로 옮겨갈 수 있고 쭉 한 길이 되니까 청도에서 시작해서 청도로 비행기 타고 청도에 와서 거기서부터 짐을 싸들고 도시 한 군데씩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할 때 그 상공회의소가 그 지역이 있을 중간에 때 끼어서 그 거기서, 상공회의소가 이제 모집을 모아줘서. 해주고 네네네. 근데 이제 비용이 나죠. 아. 그래서 그 사람들 조건이 책이나 다른 거 와서 팔아도 된다. 그래서 그때는 참 생존이지. 그래서 CD하고 이거를 가져가서 내려놓고 여기서 누가 팔거나 말거나 하고 나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회사에 강의가 있으면 회사에 가서 해주고 중국인들 아니면 한국인들 오셔서 내 경영 강의 듣고 또 어디는 뭐 저녁 때 자녀들 오면 또 자녀 특강도 해주고 그래서 칭다오부터 거기까지를 한 2, 3주 동안에 이렇게 투어를 할 때 그때 계셨구나. 꽤 오래됐죠. 거길 왜 갔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저희는 이제 그 컨설팅 때문에 그 기업들. 그지? 컨설팅 때문에 갔었죠. 그렇지. 예. 그때 이제 그런 삶을 살았지. 그래서 빔 프로젝트에 노트북에 가방에 CD에 그렇게 이제 오랫된 이제 선배들도 만나고 그리고 강의도 해주고 그럼 이제 형편이 좀 되는 회사들은 와서 중국인들한테 이제 리더십 교육을 해달라, 성과 교육 해달라, 그런 교육도 해주고. 그러면 그런 교육들 하다가 뭐 중국에서 왜 사업을 계속 안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중국에서 그 강의를 할 때는 이미 내가 중국 사업을 접고 홍콩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능률협회나 협회에서 강의, 무역협회하고 강의를 할 때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럼 그 무역협회나 뭐 능률협회 이런 데에서 강의했던 것도 뭐 중국에서 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역협회는 다 중국 마케팅 교육이었고, 능률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거기가 중국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선임이 돼서 면접 보고 들어갔던 건데, 근데 그 일보다 이제 일반 혁신 컨설팅을 더 많이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소스를 얻은 게 뭐냐면 지금은 별로 없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의 경영 교육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한테 의뢰를 오면 그 기관은 돈을 많이 받고 나는 조금 주고 그리고 가서 막 얘기를 하고 지금도 유튜브에 김영환 중국어 치면 10년 전에 제가 중국 CEO들 대상으로 중국 경영 교육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머리를 굴렸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중국 회사에서. 와라.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칭다오의 하이얼이나 이런 회사들 칭다오 가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강설이 열로 많이 줘. 깜짝 놀라. 진짜 공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그걸 자주 강의하러 갔더니 이 중국 정부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마다 시간이 좀 시비가 걸리고 시간이 길어지고 약간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지. 그랬더니 그쪽 중국 회사에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주도가 무비자잖아요. 네네. 직원들 200~300명을 데리고 교육시킨다고 제주도로 온 거야.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오면은 관광이죠. 그렇지. 이야.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교육하고 나머지 관광하고 들어가게. 그 패키지를 만들어 갖고 그 코로나 전이죠. 근데 진짜 제주도에 신라 호텔에 우리 강의장이 있었고 그것도 참 하나의 축복이지.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진짜 강사를 있잖아요. 거기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달러를 줘. 이런 얘기 우리 세무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달러를 주고 그때 하여튼 코로나 직전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죠. 별 얘기 다 하네. 네.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한쪽 그 B2B 쪽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교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그런 쪽 말고 개인적으로 그렇지. 1인 기업 CEO 하던 때 이제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